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호예벽장성단 운영위원 김태교입니다. 대한민국 수호예벽장성단 정책전문위원과 한국자유회의 교수 등 7명이 공동으로 작성한 존망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책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가 초래된 근본적인 원인을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정권이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 공조, 즉 우리 민족끼리를 수용하여 모든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북한에 둠으로써 이것이 위기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문재인 정권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현 상황 자체가 위기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북한과 연계되고 종북 좌파들과도 연계된 어떤 조직화된 세력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위해 기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정 전 분야를 파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 위기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 공조 수용이 위기의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용어는 우리 민족끼리인데 이 용어는 1980년대 말 1990년 초에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되고 소련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체제 유지와 대남적화 통일 전략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2000년 김대중, 김정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에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 2002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모든 것을 민족 공동의 이익에 복종시키고 사대와 외세 의존을 배격하여 민족 공조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07년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14 남북 공동선언에서는 남과 북은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작년 4.27 판문점 선언을 보면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고, 작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특히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지난 9월 9일 고려대학교에서 실시된 세미나에서 우리의 기본은 한미 관계가 아니라 남북 관계라고 생각하면 해법이 나온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남과 북은 생명의 공동체이자 같은 민족이므로 힘을 합쳐서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민족 자주, 민족 자계를 통해 통일하자는 것이 바로 민족 공조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기조를 이어받아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 공조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정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북한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족 공조에 의한 북한 우선 정책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치명적인 위기는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북한은 생명 공동체인 같은 민족이다라고 접근함으로써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고 대남적화 통일 목표를 포기하지 않은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고 민족적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와 공동 번영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생각하는 민족은 김일성 민족이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따르는 인민들만 민족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감성적으로 같은 민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위기이자 위험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민족 공존은 민족 자주 또는 민족 자계를 내세워 외세를 배격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보장해온 한미동맹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으며 한미일 자유진영가의 협력보다 북중러 전체주의 세력 즉 반문명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은 한일 갈등을 심각하게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까지도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체적 위기 초래의 근본적인 원인의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 임기 내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추진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우선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문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문 제2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 8월 18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도식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정권 교체를 통해 다음 정부 때 반드시 이루겠다고 선언한 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2017년 4월 25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연합과 차이가 없다고 함으로써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방안을 사실상 선거 공약으로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후 2018년 4월에 문재인 정권의 헌법 개정안 발의 내용에 헌법 각 조문의 국민을 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하였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담긴 헌법 조항에서 자유를 삭제하고자 한 것과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근거는 작년 12월 6일 백낙청 교수가 통일교육원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을 수료한 분들이 참석하는 연말 총동문회 모임에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에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갑니다라고 언급했던 것입니다. 화면의 사진은 백낙청 교수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간다는 요지의 강의를 하고 나서 참석한 분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당시에 참여한 분으로부터 직접 획득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남북국가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 추진 실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남북국가연합 통일 방안은 노태우 정부 당시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제안된 것으로서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체제 및 두 개의 정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국가가 유지되므로 연방정부 없이 남북 간의 남북연합 정상회의, 남북연합 강요회의 등 협력기구를 제도화하여 남북 간에 제기된 안건을 처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방안은 김일성이 1980년부터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주장하다가 동유럽 공산권 국가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체제 유지를 위해 1991년 신년사를 통해 제안된 것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 두 개의 정부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나의 국가인 연방국가에 연방정부를 신설하여 두 개의 지역정부를
관할토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국가연합은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체제이나 낮은 단계 연방제는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로서 연방정부가 구성되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연방정부에는 남북한 같은 수의 대표자로 최고 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여 여기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낮은 단계 연방제를 높은 단계 연방제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보고 있으며,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연방정부가 거의 모든 권한 행사를 하는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의 전제 조건은 6가지로서 남한에서 북한의 우호적인 정권 수립,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기무사, 경찰 등의 안보수사기관 해체, 북한과 미국 간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공산당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등입니다. 연방제 추진을 위한 전제 조건들을 보면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이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군 전력 약화 및 남남 갈등 유발을 통한 대남 적화 통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인 남한에서 북한의 우호적인 정권 수립은 북한 우선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함으로써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보안법 폐지는 현행 국가보안법이 있으나 사문화되고 있어서 이것도 거의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인 국정원, 기무사, 경찰의 안보 수사기관도 거의 해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건인 미북 간 평화협정 체결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도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고 했으나 추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6월 30일 미북 정상이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고 온 것은 종전선언과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공산당 합법화를 위한 정치활동 보장도 종북 좌파들의 행동을 보면 거의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주한미군 철거, 북침 전쟁 연습 중지하라,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 사회주의가 답이다, 김정은 위원장님 서울 방문 환영 등의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반미 공동행동이라는 단체가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성명 이행, 점령군 추방, 자주통일 승리라고 적은 현수막을 걸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점령군 추방은 미군 철수를, 자주통일은 적화통일을 의미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북한 찬양 연설을 해도 경찰은 보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전체 6개의 전제 조건 중 5번째인 주한미군 철수 1개만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주 11월 22일 이전까지 문재인 정권이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취소하고 존속을 결정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이 크게 손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가 적정선에서 해결되지 못하게 되고 어떤 계기로 도화선에 불을 땡기면 반일에 이어 반미의 불이 타오르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은행과 백낙청 교수의 강의 내용,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위한 전제 조건, 추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문재인 정권이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바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 실현된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 추진은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낮은 단계 연방제 추진은 위헌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권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대한민국 수호 예벽 장선당과 한국자유회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국가 정체성, 외교, 안보, 경제, 언론, 법치주의, 교육 등 7대 분야를 살펴보고 토양 결과 대한민국의 전 분야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래서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북한 김정은의 지령을 받고 종북 좌파 네트워크와 연계되고 조직화된 기획 세력이 일관성과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문재인 정권을 이끌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위해 국정 전 분야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해야 할 사항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정권이 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목표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통일임을 천명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민족 공조를 탈피하여 북한을 현실적인 주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초로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중러 전체주의 연대를 탈피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자유진영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을 약화시키는 9.19 남북군사 합의서를 폐기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북한의 비핵화 조건이 달성된 이후로 연기해야 하며 중단 및 축소된 한미연합훈련을 원상 회복하고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다음 주 11월 22일 이전까지 취소하고 존속을 결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반시장, 반기업, 친노동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버리고 업종별로 유연한 시장경제 위주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언론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며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법치주의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헌법의 최고 규범으로서 개정 금지 사항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좌편향 교육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과 국가 정체성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인재 육성을 위한 수월교육 제도를 존속해야 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애국 국민들께서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보면 분노하고 항의하며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이 항의하고 반대하여 시행하지 못하도록 한 성공 사례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작년 4월 헌법 개정 시도를 무산시켰고 작년 9.19 평양선언에서 김정은이 대한민국 답방을 약속했지만 성사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사퇴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애국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결연히 저항하는 용기를 갖고 행동할 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변영로 시인은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우리의 마음 깊숙이 갖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 실상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북 좌파 세력과 이론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 2부로 나누어 전망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